여수에 창고형 할인 매장 입점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속속 진행돼 지역 상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광양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산단 개발 효과가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수 수산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개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역 대학의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도내 15개 시군에서 정권 퇴진과 국정농단 배후 규명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웅천지구에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의 입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사회가 반대하면 입점을 불허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절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지역 중소상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웅천지군의 5만 5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 입점 예정 부지. 현재 이마트 측은 이곳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입점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에 이어 경관,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생계 기반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 특히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하남 같은 경우는 그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망했죠. 여수시는 최근 지역사회가 반대하면 입점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상공인이라든지 하여튼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시민들 다수가 반대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런 것이 시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대규모 점포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관련 용역에도 착수했습니다. 용역에는 대규모 점포 입점이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피해 업종과 수혜 업종 분석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와 지역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입점 저지 움직임에도 현재 이마트 측은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여수시가 지역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건축허가를 무조건적으로 불허한다면 이마트 측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의 여수 웅천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이마트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수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소상인들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 세풍산업단지 진입을 위한 지하차도 개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해당 기관 사이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개설에 따라 산단 개발 효과가 어디로 가느냐가 주된 논란거리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반 조성공사가 한창인 광양 세풍산업단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산단 인근 기존 도로를 500여 미터의 지하차도를 포함한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도로 개설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차도를 개설할 경우 기존의 863호 지방도가 세풍산단과 연결되면 순천 신대주거와 바로 이어져 산단 개발 효과가 순천시로 유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광양시 미래 발전 연결될 수 없는 구도로 기반 시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청은 이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풍산단 입구에서 전멸 신호로 운영하는 교차로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세풍산단에 쉽게 진입하기 위해 지하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하차도로 교차로를 입체하게 되면 차량 대기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산단 진입을 위한 대기 시간이 106초에서 27초로 5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되고 다른 산단과 연계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체 교차로로 개설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토부와 충분히 기술적 심의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고 지하차도가 당장 신대지구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지하차도 설치가 늦어지면 세풍산단 분양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청은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걱정을 충분히 고려해 광양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중국이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중단하면서
도내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대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내일부터 나흘 동안 대만 여행사 관계자와 파워블로거 등 10명을 초청해 순천 나간읍성과 곡성 기차마을 등을 둘러보는 팸투어를 진행하고 오는 5월에도 홍콩 언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내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다음 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같은 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국제관광박람회에서도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수에서 발생한 양식어류 동사 피해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 6곳에 대해 피해액을 확정한 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보험 가입어가 9곳에 대해서는 수협과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보험 특약사항이었던 이상수온을 고수온과 저수온으로 세분화해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여수 지역 양식장에서는 저수온으로 양식어류 49만 5천여 마리가 폐사해 5억 6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가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 캠퍼스의 위상 회복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데스크 인터뷰 오늘 전남대학교 이식 부총장을 만나 여수 캠퍼스의 과제와 해결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네,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남대학교 부총장으로 임명받은 이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지역 대학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중책을 또 맡게 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대학을 둘러싼 대내적인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중체대한 시기에 여수 캠퍼스 부총장이라는 역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의 위상은 남다릅니다. 이 부총장께서 느끼고 계신 여수 캠퍼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에서의 대학의 위상이 곧 어떻게 보면 지역에 발전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외적인 상황을 보면 격변의 시기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하는 것이 대학 본연의 일일 것입니다. 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지식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여수 캠퍼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통합 10년을 넘은 시점에서 예. 이 통합 관련한 시너지 효과는 없었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임기준 해결해야 할 현안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다 보니까 아마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였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신임 정병석 총장님께서 여수에서 주재한 첫 회의에서 통합 10년을 재검토하여 여수 캠퍼스 재도약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수시와 지역사회에서 노력한 결과가 권역별 재활병원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수시와 협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사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하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 등 지역 대학의 위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정말 어렵죠. 모든 대학이 안고 있는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각 대학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자발적 혁신 발전 모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여수 캠퍼스는 여수시 주삼동 산학융합지구 내에 산자부, 지자체, 대학이 노력해서 융합 캠퍼스를 2018년도 9월 개교 예정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과 연계한 인재를 양성해 간다면 여수 캠퍼스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수 캠퍼스 개교 10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서 특별한 행사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예. 전남대 여수 캠퍼스는 올해가 매우 뜻깊은 해이거든요. 최근 신임 집행부에서는 여수 캠퍼스 100년의 역사를 좀 더 의미 있고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수 캠퍼스 총동창회와 구체적인 사업들을 논의하면서 기존 계획보다 좀 더 풍성하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앞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마련합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는 올해 100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다양한 고증자료 전시와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대학의 전통과 역할을 부각시키기로 하고 특히 동창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도 실시해 대학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난 1917년 여수국립간이수산학교로 개교한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는 일제강점기 수산자원 침탈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이후 수산업 특성화 학교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최근 갑질 논란과 리베이트 등으로 의학계 문제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약국 단속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감독기관이 미리 약사들에게 단속 정보를 건넸다는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모 자치구의 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입니다. 약사회에서 단속 시기와 단속 내용을 알려주면서 보건소에서 관내 약국들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하니 위반 사항이 없도록 잘 준비하라고 약사들에게 알려줍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2군데가 적발됐다는 사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가 하면 단속반이 곧 어느 약국으로 향할지까지 정보가 공유됩니다. 단속 공무원과 약사회가 함께 단속을 나간 듯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를 서로 알려주며 단속을 피하려 한 겁니다. 대화 끝에는 최근 부산에서 약국 단속 정보를 유출한 보건소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입건된 걸 의식해 대화방을 없앤 정황도 남아 있습니다. 해당 구청은 갑질 약국 논란과 약 조제 거부 등 관내 약국 문제점이 발견돼 계도 차원에서 단속한 것이라 미리 약사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합니다. 이렇게 관내 약국을 점검차, 교육차, 계도차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간 거예요. 단속 목적이 아니라 의료법이나 식품위생법에는 사전 공개되는 게 돼 있어요. 이번 단속으로 관내 97개 약국 중 4군데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으로 1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단속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번 주말 전남 15개 시군에서 일제히 열립니다. 지역별 정권 퇴진 본부는 내일 순천 연향동 국민은행 앞과 여수 흥국체육관 앞, 광양 중동 23호 광장 등에서 촛불 집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는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 심판은 물론 정치권도 대선 전국에 매몰되지 말고 현 정권의 퇴진과 국정농단의 배후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입니다. 퇴진 본부는 또 지난 설 연휴 기간 귀성객들에게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며 정권 퇴진 열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과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고흥 운대리 분청 사기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고흥 문화회관에서 중국과 일본의 전문가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열고 운대 도요지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아라키 카즈노리 교수 등 일본의 학자들이 주제 발표를 통해 분청 사기의 일본 유입 경로와 현황 등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학술대회가 운대리 분청 사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하반기 개관 예정인 분청문화박물관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입춘입니다. 남녘에는 봄의 전령 복수초가 피었고 홍매화도 보름이나 빨리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 추위를 이겨낸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아직 얼굴을 내밀지 못한 봉오리들도
햇빛 자태를 뽐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매화가 전하는 봄 기운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이번 홍매는 빨리 피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맨 먼저 꽃을 볼 수 있다는 그 기분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쌀쌀한 날씨에도 복수초가 부끄러운 듯 노란 속살을 내밀었습니다. 제일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전령사입니다. 나비들이 저마다 화려한 날개 문양을 뽐내며 이꽃 저꽃을 옮겨다닙니다. 배추 흰나비와 호랑나비, 온실하는 갖가지 나비와 꽃의 향연이 펼쳐져 봄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에 나비 보니까 신기해요. 겨울에 나비 보니까 재밌고 신기해요. 농촌 들녘에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트랙터 소리가 우렁차게 들립니다. 온 땅이 녹으면서 농민들 손길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만 남녘 곳곳에서는 벌써 성큼 다가온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